강아지별의 강아지들에게 소설 읽어주기. 불 지피기 잭 런던. 두 번째 편입니다. 피터야 웬디야 기다렸지. 엄마 불 지피기 두 번째 편 시작할게. 그는 굴곡 없이 펼쳐져 있는 숲을 따라 몇 마일을 더 가다가 넓고 평평한 지역을 지난 후 가파른 기슭을 따라 작은 수로의 언 바닥으로 내려갔다. 핸더슨 수로였다. 사나이는 이 수로가 물길이 갈라진 곳으로부터 10마일 떨어진 곳임을 알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1시간에 4마일을 걷고 있으니 12시 반이면 물길이 갈라지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그곳에 가서 점심을 먹으며 도착을 축하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나이가 수로 바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 때 개가 사나이의 발 뒤꿈치에 다시 바짝 달라붙었는데 기가 죽어 꼬리를 내린 상태였다. 앞서 지나간 썰매가 낸 길이 분명히 보였지만 썰매를 끄는 개들이 낸 자국 위로 눈이 12인치나 덮여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무도 이 적막한 수로로 지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사나이는 차분하게 계속 걸었다. 그에게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특히 지금은 물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6시에는 동료들과 함께 야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말을 건넬 사람도 없었고 누가 있었다고 해도 입에 붙은 길쭉한 얼음 조각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단조로이 담배만 계속 씹었고 호박색 턱수염은 계속 길어만 갔다. 날이 이렇게 지독하게 추운 것은 난생 처음이라는 생각이 이따금 반복해서 들었다. 걸어가면서도 그는 장갑 낀 손등으로 광대뼈와 코를 문질렀다. 이따금씩 손을 바꾸어가며 이 행동을 기계적으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문질러도 그가 동작을 멈추면 광대뼈는 얼어 감각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코끝이 무감각해졌다. 뺨이 이미 동상에 걸린 것은 분명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매서운 날씨면 버드가 끼고 다니던 가죽 코마개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 하지만 결국 별 문제는 아니었다. 뺨의 동상 정도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약간 아프긴 했지만 그 정도뿐이지 결코 심각하진 않았다. 사나이는 마음속으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의 눈만은 날카로웠다. 그 눈으로 그는 강의 변화를 세심히 봐두었다. 강이 어느 쪽으로 굽고 휘어 있는지, 벌채한 나무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등등을 봐두었던 것이다. 또한 발을 어디다 디뎌야 할지 항상 주의하며 걸었다. 한 번은 강이 굽은 곳을 돌아오다가 갑자기 놀란 말처럼 겁을 집어먹고 자기가 걸어온 곳을 피하여 길을 따라 몇 걸음 뒷걸음질한 적도 있었다. 그가 알기로는 수로는 바닥까지 완전히 얼어붙기 때문에 극지방의 겨울 강에는 물 한 방울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또 그가 아는 바로는 여기저기 강 언덕에서 솟아나오는 샘이 있어 거기서 나온 물이 눈 밑으로나 강바닥 얼음 위로 흐른다는 것이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 해도 이 샘들마저 얼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런 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 샘들은 함정과 같아서 3인치에서 3피트 정도의 눈 아래 물 웅덩이를 숨기고 있었다. 때로는 반인치 정도의 얼음이 샘에 살짝 덮여 있고 그 위에 다시 눈이 덮여 있기도 했다. 때로는 물과 살얼음이 교대로 덮여 있어서 누군가가 이 얼음에 빠지면 계속해서 얼음이 깨져 어떨 때는 허리까지 물에 젖기도 한다. 그가 그처럼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눈으로 덮여있는 살얼음이 발 아래쪽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이 정도 추운 날씨에 발이 젖는다는 것은 난처하고도 위험한 일이었다. 적어도 시간을 지체하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발길을 멈추고 불을 지핀 후 그 불을 쬐며 양말을 벗어 신과 함께 말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똑바로 서서 수로의 바닥과 기슭을 잘 살펴보고는
물이 수로 오른쪽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했다. 코와 뺨을 비벼대면서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또 옮길 때마다 바닥이 괜찮은지 확인하며 강 왼쪽으로 피해갔다. 일단 위험을 벗어나자 담배를 새로 꺼내어 씹으며 시간당 4마일의 속도로 걸음을 계속했다. 다음 2시간 동안 걸으며 비슷한 함정을 몇 번 만났다. 대개는 보이지 않는 물웅덩이 위에 덮인 눈이 타원형으로 푹 꺼져 있어서 위험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한 적도 한 번 더 있었다. 그리고 위험할 것 같아 개를 먼저 보내본 적도 있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다. 개는 계속 버티다가 사나이가 밀어내자 재빨리 눈 덮인 멀쩡한 바닥을 건너갔다. 갑자기 얼음이 깨지고 한쪽 다리가 물에 빠지자 다른 쪽 다리로 빠져나왔다. 개의 앞발과 뒷발 모두가 물에 젖자 이내 몸에 묻은 물이 얼어버렸다. 개는 다리에 붙은 얼음을 연신 혀로 핥아내더니 눈 위에 주저앉아서는 발가락 사이에 생긴 얼음을 물어 뜯어내기 시작했다. 개에게는 본능적인 일이었다. 발가락에 얼음이 남게 되면 발이 아프게 될 것이다. 개가 이 사실을 알지는 못했으나 개는 그저 생명의 저 깊은 곳에서 내리는 신비한 급명에 따르고 있었다. 개와는 달리 사람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판단을 내린 연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윽고 사나이는 오른쪽 장갑을 벗고 얼음 조각 떼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손가락이 노출된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손가락에 갑자기 감각이 없어지는 사실이었다. 사나이는 장갑을 서둘러 끼고는 손으로 가슴팍을 세게 내리쳤다. 12시가 되자 날은 하루 중 가장 밝았다. 그럼에도 겨울 해는 저 멀리 남쪽을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평선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수평선과 핸더슨 수로 사이에 땅이 붉어져 나와 있는데 지금 사나이는 정오의 맑은 하늘 아래 그림자도 없이 수로 바닥을 걷고 있는 것이다. 1분도 틀리지 않고 12시가 되자 그는 강이 갈라지는 곳에 도착했다. 제때에 도착하여 기뻤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6시까지는 동료들과 틀림없이 만날 수 있으리라. 그는 재킷과 셔츠의 단추를 풀고 점심을 꺼냈다. 점심을 꺼내는데 15초 정도 걸렸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노출된 손가락들이 얼어 무감각해졌다. 장갑을 끼지 않고 손가락을 다리에다 대고 12번 내리쳤다. 그러고는 점심을 먹으려고 눈 덮인 나무 토막에 앉았다. 손가락을 발에 내리쳤을 때 따라오는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알고는 놀랐다. 여태 점심용 비스켓빵을 한 입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손가락을 계속 친 후 장갑을 끼우는 동안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한 손의 장갑을 벗었다. 한 입 먹으려 했으나 입 주변에 언 얼음 때문에 힘들었다. 불을 지펴 몸을 녹일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사나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웃음 지었다. 그런데 웃는 동안에도 밖에 노출된 손가락이 얼얼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나무 토막에 앉았을 때 처음 발가락에 온 통증도 이미 사라지고 있음도 알았다. 발가락에 피가 도는지 아니면 마비되었는지 궁금했다.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고서야 마비되었다고 판단했다. 서둘러 장갑을 끼고 일어섰다. 조금 겁이 났다. 그는 쑤시는 듯한 고통이 발에 느껴질 때까지 쿵쿵 발을 굴렸다. 확실히 추운 날씨라고 그는 생각했다. 설퍼 수로 쪽에서 온 노인이 이 지방엔 때때로 무시무시한 추위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그는 노인을 비웃지 않았던가. 이는 아마 아무도 세상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명한 사실이다. 추웠다. 정말로 추웠기 때문에 그는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팔을 두드리고 발을 쿵쿵 구르면서 큰 걸음으로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러고 나서 성냥을 꺼내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지난 봄 홍수로 퇴적된 숱한 마른 가지가 있는 덤불 속에서 그는 불을 지필 만한 나뭇가지를 찾아냈다. 작은 불씨를 살려서
곧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소리를 내자 그는 자신의 얼굴을 불가에 가까이 하여 얼음을 녹이고 비스켓 빵을 먹었다. 이때만은 주변의 추위도 물러선 듯했다. 개는 불에 대지 않을 만큼 떨어졌지만 몸이 따뜻할 정도로 불가로 와서 몸을 쭉 뻗으며 만족해했다. 요기를 때우자 사나이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서 편안하게 담배를 피웠다. 그러고 나서 장갑을 끼고 모자에 달린 귀 덮개를 귀 밑까지 꼭 눌러 싼 다음 물길이 갈라지는 곳으로 오르는 수로길을 따라갔다. 개는 아쉬웠는지 불을 되돌아보았다. 이 사나이는 추위에 대해 몰랐다. 그의 조상들 모두 분명히 영하 107도 정도의 굉장한 추위를 알 리 없었다. 그러나 개는 알았고 그 개의 모든 조상들도 알아서 이 개도 물려받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무섭게 추운 날 돌아다닌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때는 그저 눈 속에 굴을 파고 편안하게 누워서 이 같은 추위를 내려보낸 저 바깥쪽 세계인 하늘의 표면으로부터 드리워진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개와 사나이 사이에는 어떠한 깊은 교류도 없었다. 개는 사나이의 노예였으며 그동안 개가 사나이로부터 받은 유일한 애무는 채찍과 그 채찍을 때리기 전에 사나이의 음성뿐이었다. 피터야 웬디야, 재밌지? 점점 위기가 고조되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끊을게. 사랑해. 피터 웬디 잘 자.